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 유학이야기 122회 122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박근혜가 포토라인에 서서 등만 살짝 보여줬더구만요. 얼굴만 돌리고 싸가지 없는 게 아주. 그리고 일단 지금 조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전에 미국에서 어떤 좀 대단한 국무장관인가 이런 사람이 한국,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고 다시 이제 돌아갔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국 신문을 갖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한국은 파트너이고 중요한 파트너이고 일본은 동업자, 얼라이언스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이제 파트너밖에 안 되는구나. 일본은 이제 같이 가는구나. 우리는 이제 밀렸다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그 신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파트너라는 단어,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얼라이언스라는 단어를 이게 더 높고 이건 더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수학 박사가 더 물리학 박사보다 더 위대하다, 또는 물리학 박사가 더 수학 박사가 위대하다, 또는 우리 그림 그릴 때 기름 있죠. 기름으로 하는 유화 오일 페인팅이죠. 유화가 더 워터 페인팅, 그러니까 수화보다 더 좋다. 아니면 또 수화가 그렇게 표현하긴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 순간적으로 저 같은 이제 글을 보다가 그 글의 내용이 외국에서는 어느 외국 신문에서는 또는 무슨 영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눈에 탁 띄어요, 사실. 아무래도 외국에서 사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 또는 이런 영어가 내가 몰랐던가? 나도 좀 공부를 해야겠네? 이런 반성과 함께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회사가 그 회사를 먹는데, 계약을 했대. 이렇게 한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지역신문에 갔더니, 계약이 깨졌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계약이 깨졌는데 한국에서는 계약이 됐대.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주식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나서 주식이 팍 올랐다가 개미들이 주식을 사니까 감자 처리를 해버리는 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파트너하고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비즈니스에서 파트너십, He's my partner 이런 말 하잖아요. 파트너, alliance, He's my alliance 이런 말은 좀 그러나요? ally 이런 말 있죠. 엘리? 여자 이름인가? alliance는 뭐라 그럴까요? 표현을 하면은 협동조합? 같이 하는 거죠. 협의체죠. 협의체. 파트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파트너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약간씩 다릅니다. 비즈니스에서 많은 사람들도 헷갈려 하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alliance partner 이런 말 있어요. alliance partner, partnership alliance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말이 겹친다 이거예요. 대학생, university student, college student. 그럼 university student하고 college student은 뭐가 다르지?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그걸 갖다가, 그러나 공식적으로 쓸 때는 alliance를 쓰고 또는 partnership을 쓰고 좀 구별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 계약서가 아니라 그냥 중얼거릴 때는 파트너십,
얼라이언스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파트너십과 얼라이언스는 미사일로 해볼게요. 미사일. 여러분들이 이제 미사일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미사일을 모터를 만들어요. 미사일 엔진을 잘 만들어. 근데 이 사람은 이 엔진을 잘 만드는 사람인데 이 엔진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구 위에서 잘 여행을 잘 할 수 있게 그런 자동차를 아니면 뭐 그런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특별히 우주에 가고 싶고 뭐 달 착륙을 하고 싶고 뭐 화성에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 돈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달에 가고 싶은 거야. 어떤 사람은 화성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엔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야, 너 나한테 엔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모양의 엔진을 만들어 달라. 나 엔진 자신 있는데. 그럼 돈 줄 거냐? 돈 주지.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이 사람은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구상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자기 엔진을 단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구를 돌아다니겠죠. 돈을 주고 이 엔진을 산 사람은 미사일에 달아서 뾰족한 미사일에 달아서 화성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는 곳이 달라. 사는 곳이. 한 사람은 이제 화성에 가서 살고 한 사람은 지구에 사는 거죠. 이런 거를 마치 파트너십이라고 파트너십이라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 하면은 어떤 부분을 갖다가 한다 이거죠. 부분을 해가지고 세운상가, 옛날 세운상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뭉치면은 로켓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그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몇십 년.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못 가요. 세운상가에 모든 사람들이 뭉쳐서 기술을 합쳐서 로켓을 만들어도 달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지금은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게를 가지고 있고 각자 사장이에요. 사장이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뭉쳤을 경우에는 로켓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뭉쳤을 경우에는 큰 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이라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D를 만든다면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머리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CD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CD를 집어넣으면은 CD를 또 집어넣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상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도매로 사서 싱가포르라든가 한국 어디에서 도매로 사서 일반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판다든가 윈도우를 파는 거죠. 이걸 이제 파트너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윈도우 회사에서 직접 일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윈도우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파니까 파트너십.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파트너십도 종류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파트너십도 수평적인 파트너십 있고 수직적인 파트너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너는 이것만 해. 다른 거 하지 마.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용산에서 이게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냈어요. 어떤 반도체 회사가. 그렇죠. 그 액정 판넬 회사가, 유리 판넬 회사가 삼성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수직적일 경우는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들 우리하고 계약을 할 거면은, 당연히 삼성은 이제 액정 판넬을 안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우리하고
액정 파트너를 갖다가 우리에게 팔려고 하면은 이런 모양을 만들 건 이런 걸 할 건데 이런 모양을 몇십만 개를 며칠까지 만들어 줘야 된다. 근데 니들 보니까 저 LG하고도 하고 저 누구하고도 하고 그러네. 그렇게 될 경우는 니들 거 안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분위기상으로. 그러면은 LG하고 인연을 끊고 삼성하고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 이유가 있죠. 니들 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물건이 많이 팔릴 것 같거든. 근데 물량이 딸릴 것 같아. 니들 때문에. 니들이 LG 거 만들면은 차라리 LG 거 보낼 걸 다 우리한테 줘. 이런 걸 갖다 이제 수직적인 관계라 이거죠. 수평적인 관계는 내 일은 사실 나는 나의 독립적인 일을 하고 너도 너의 독립적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와 내가 합쳤더니 시너지가 발생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합쳐서 파트너십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얼라이언스는 볼게요. 얼라이언스는 약간 좀 파트너십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우리 이제 결혼하면 파트너라는 게 있고 메리지란 말 있잖아요. 메리지 결혼. 파트너를 갖다가 결혼 안 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거. 아이도 낳고 똑같아. 아이 낳고 부부 싸움도 하고 뭐 생활비도 내주고 같이 자고 또 뭐 보험도 같이 들고 다 해. 바람도 피면 안 돼. 두둑이 맞겠죠. 그런 파트너도 있고요. 얼라이언스는 결혼을 한 상태야. 일단 서류상에서 부부는 일심동체, 두 사람은 하나가 됐다. 이런 이제 도장을 찍은 거죠. 얼라이언스는. 그렇다고 100% 얼라이언스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복잡하게 디테일을 쓰죠. 그래, 얼라이언스는 뭐냐? 이 두 개의 집단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엔진을. 근데 이 사람이 화성에 가고 싶어요. 근데 엔진만 가지고 화성에 갈 수는 없잖아요. 동체가 필요하잖아요. 날아갈 수 있는 동체. 근데 그걸 못 만들어. 뭐 에어로다이나믹스라 하나요? 그 공기 역학 뭐 이런 걸 잘 몰라. 그래서 못 만들어. 근데 엔진은 잘 만들어. 근데 난 화성에 가고 싶어. 근데 옆집에 어떤 애가 동체를 잘 만들어. 걔가 비행기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걔한테 막, 야, 너 화성 가고 싶다며? 나도 가고 싶은데, 이걸 갖다 밑에다 불을 떼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걸 날릴 수가 없네. 그랬더니, 야, 내가 엔진이 있는데, 네 비행기에다 엔진을 달아서 너랑 나랑 같이 타가지고, 화성 가면 안 될까? 이걸 어떻게 보면 얼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라이언스? 근데 여기서도 얼라이언스가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또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토 있잖아요. 나토. 유럽의 나토 유럽 군사 협력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라이언스인데요. 여기서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이 미국 빼놓고 미국은 뭐 그냥 방문객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빼놓고 전체로 독일이 세겠죠.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 두 개는 세 개는 세겠죠. 그럼 나머지 나라들도 나토에 가입돼 있는데 당연히 인구가 있으니까 어떤 나라는 100명, 어떤 나라는 10명 이렇게 늘 수 있겠지만은 어떤 나라는 무조건 어떤 나라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어떤 나라는 무조건 회장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얼라이언스가 vertical alliance라고 합니다. 수직적 상하 관계가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누군가가 대통령이고 누군가는 대장이고 누군가는 오야붕이고 항상 나는 졸병이다 이거죠. 그런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열이 받친 거야. 씨발 우리가 얼라이언스가 아니고 파트너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좋게 보시면요. 당연히 그 사람이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이라는 게 무엇이고 얼라이언스는 무엇이고 이걸 공식적으로 씁니다. 계약서에 정확하게. 그리고 디테일을 써요. 그 상하 관계가 있는지 수평 관계가 있는지 수직 관계가 있는지 이걸 다 쓴다 이거죠. 써요. 그런데 이번에 파트너십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은 독립적인 기관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독립적인 기관이다. 미국도 독립이고 한국도 독립. 그럼 얼라이언스는 무엇이냐? 좋은 말 같잖아요. 얼라이언스는. 그런데 그게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한국에 조중동은 제가 무시하겠어요. 기자도 아니니까. 근데 한겨레 경향 이런 사람들도 그걸 갖다가 너무나 무식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좌파 상식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우익 수구 꼴통 새끼들한테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의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개새끼가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이 완전 개새끼예요. 그럼 99명이 가서 그 새끼를 두들겨 패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약해. 그래서 우리들이 뭉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의심을 해. 그럴 경우에는 그 개새끼 한 명이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 개새끼 한 명이 99명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또는 우리나라가 좀 안 좋다, 위험하다, 2등 국가다, 3등 국가다 이런 정보를 흘렸을 경우에 이게 정말 타당성 있는 뉴스인가, 논리적인가 이걸 생각하고 기자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베껴 쓰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파트너란 말은 독립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얼라이언스는 결혼했다. 그럼 좋은 말일 수 있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결혼한 거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꿈을 가지고 뭉쳤으니까 좋은 뜻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꿈이 아니지. 각자의 꿈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도와주겠다 이런 뜻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일본하고 미국이 더 사이가 더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수평 관계일 것인가 수직 관계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거죠. 반대로 우리가 독립적인 파트너란 말이에요. 파트너예요. 그냥 파트너십. 그렇죠. 동업자라 이거죠. 동업자. 근데 얼라이언스도 동업자고 파트너도 동업자예요. 사실은. 근데 동업자인데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갈 것이냐 위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똑같은 사장을 할 것이냐 주식을 50대 50으로 할 것이냐 그건 우리도 모른다 이거죠. 만약에 일본이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수직 관계이고 한국이 파트너십을 하면서 수평 관계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발 그 조중동에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좆됐다 씨발 뭐 일본한테도 밀리는구나, 아유 미국을 갖다 더 찬양해야겠다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파트너십하고 얼라이언스를 다른 표현을 또 해볼게요. 대학교가 여러 군데 대학교 있어요. 미국에는 이제 한 주에 대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느 학교 졸업했다 할까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졸업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좀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졸업했다 칩시다. 그럼 거기 캠퍼스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졸업이 아니라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LA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수업을 들었어요. 학점을 이제 많이 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UC 버클리에서 졸업을 했어요. UC 버클리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학점들이 다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파트너십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파트너십. 그러니까 각 학교의 수업들을 다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졸업하면은 어느 학교에 그 졸업장만 받는다. 그러니까 UC 버클리에서 졸업하면 UC 버클리 끝. 근데 미래에 샌프란시스코가 아주 유명하다. 그럼 나중에 제가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졸업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는 좀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칩시다. 얼라이언스는 한 몸체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하든
졸업장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제가 말한 게 100%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얼라이언스와 파트너십 안에는 계약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얼라이언스 같기도 하다 이거죠. 그래서 비행기 마일리지 보면 무슨 스카이 얼라이언스 이런 말 있잖아요. 델타 얼라이언스.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학점을 받았어요. 델타 비행기에서 마일리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서 500마일을 받든 몇만 마일을 받잖아요. 그럼 받았는데 이게 이 학점을 가지고 대한항공에 가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얼라이언스인데 근데 중요한 게 델타 에어라인의 5점이 코리안 에어라인 대한항공으로 갔을 경우에는 4.5다 4.3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라이언스 파트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A라는 회사, 대한항공 회사를 비행기를 타든 델타 항공을 타든 싱가포르를 타든 다 그냥 카드 한 장이 다 통일돼 있어. 완전 통일돼 있는 거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니 손님상에서 그러니까 고객 눈에는 일단 통일이 돼 있어요. 카드가. 그러면은 이건 진짜 얼라이언스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당연히 이익은 뒤로 갈 때는 이익은 이제 따로 내가 델타를 탔는데 그 이익이 대한항공 같다 그러진 않겠죠. 파트너십과 얼라이언스란 말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박근혜를 최순실을 교도소에 보내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감시하겠죠. 감시하고 지켜보고 비판하고 칭찬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